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얼마나 불안에 시달렸는지. 차라리 그 검사를 안 받았더라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지난주 신경과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김영희 씨의 말입니다. 그녀는 6개월 전 특별한 증상 없이 받은 뇌 MRI에서 작은 이상 소견이 발견된 후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양성 병변으로 밝혀졌고 치료가 필요 없었지만 그녀의 삶의 질은 이미 크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중앙대학병원 신경과 명예교수이자 노인의학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주봉 교수입니다. 올해로 67세, 40년 넘게 의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에서 신경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하버드 의대에서 노인신경학 펠로우십을 마쳤습니다. 귀국 후 35년간 대한민국의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며 불필요한 검사가 오히려 환자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례를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고령화 시대,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더 많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는 그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검진은 오히려 당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의학적 근거와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통해 무분별한 건강검진의 위험성과 정말 필요한 검사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잠시만요. 우선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사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건강해질 것이라는 믿음, 정말 사실일까요? 제 진료실에서는 매주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김 교수님,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뇌에 작은 혹이 있대요. 이거 암인가요? 수술해야 하나요? 선생님, 서울중앙대병원 PET, CT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됐대요. 이게 암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저 건강을 위해 또는 무언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검사를 받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과학적 사실은 분명합니다. 무증상 환자에게 시행하는 많은 검사들이 수명 연장이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제가 대한노인의학회장을 맡았을 때 발표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실제로 경험한 충격적인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정보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건강과 행복을 되찾아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30년간 의사로 일하며 보아온 불필요한 검진의 실제 사례와 그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진실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평생 불필요한 의료비와 건강 불안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웰빙의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73세 이옥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고 특별한 증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했고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죠. 그런데 작년 연말 자녀들이 평소에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라며 선물로 종합건강검진 패키지를 사드렸습니다. 그 검진에는 뇌 MRI, MRA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이옥순 씨의 뇌에서 O 크기의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이옥순 씨는 극심한 불안과 우울,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손자, 손녀들과 놀아주는 것도 중단했고 친구들과의 산책도 그만두었습니다. 심지어 머리가 아프다는 생각이 들면 응급실을 찾기도 했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옥순 씨의 뇌동맥류는 당장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습니다. 5 이하의 작은 뇌동맥류는 파열 위험이 매우 낮고 73세의 고령에서는 수술 위험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는 정기적인 관찰만 권장됩니다. 의학적 사실을 알려드려도 이옥순 씨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옥순 씨는 불안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치료까지 받게 되었고 6개월 동안 3번의 MRI 추적 검사를 자비로 받았습니다. 애초에 증상이 없었던 상황에서 오히려 검사로 인해 새로운 건강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옥순 씨와 같은 사례는 제 진료실에서 매우 흔합니다. 뇌 MRI 검사가 대중화되면서
무증상 고령자의 10-15%에서 뇌 병변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 중 대부분은 치료가 필요 없는 양성 병변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실제 사례는 78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매우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특별한 병 없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마을 노인회관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행복한 노년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평생 병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약을 먹기보다는 푹 쉬면서 자연 치유를 기다리는 편이었고 실제로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세 자녀와 8명의 손주들이 있었고 모두 할아버지의 건강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서울에 사는 큰아들이 아버지, 요즘에는 정밀 검사가 많이 발달했으니 한번 받아보세요 라면서 비싼 종합건강검진을 선물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처음에 필요 없다고 거절했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생각해 결국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폐에 1.5cm 크기의 작은 덩어리 결절가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대부분 이런 결절은 걱정할 것 없는 양성입니다. 하지만 폐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 몸에는 때로 작은 덩어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덩어리들 대부분은 마치 상처가 아문 후 남는 흉터처럼 해롭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정밀한 기계로 검사를 하면 이런 작은 덩어리들이 모두 발견되고 그 중에 일부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의사들이 추가 검사를 권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부터 김 할아버지의 일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평생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폐암이라는 단어에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추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주 동안 그는 처음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매일 하던 텃밭 일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가족들도 모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버지를 모시고 여러 큰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평소에는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못했던 다른 자녀들도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다행히 추가 검사 결과 그 폐의 작은 덩어리는 오래전 가벼운 폐렴을 앓고 난 후 남은 흉터 조직으로 밝혀졌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폐유가종이라고 하는데 이는 완전히 해롭지 않은 상태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흉터를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무릎에 상처가 나서 지금은 작은 흉터가 남아 있을 수 있죠? 그 흉터가 지금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나요? 아니죠. 김 할아버지의 폐에 있는 작은 덩어리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냥 과거 질병의 흔적일 뿐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는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으세요 라고 권했고 그때부터 김 할아버지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CT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날짜가 다가올 때마다 불안감이 커졌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없었습니다. 검사를 받기 전에는 내일 텃밭에 무슨 채소를 심을지 친구들과 어디에 놀러 갈지 그런 행복한 생각을 했던 김 할아버지가 이제는 다음 검사에서 덩어리가 커졌을지 폐암이 아닐지 걱정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더 큰 변화는 김 할아버지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전에는 아픈 적이 거의 없던 분이 이제는 몸의 작은 변화에도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조금이라도 답답하면 폐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하고 걱정했고 기침을 조금만 해도 바로 병원에 가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검사한 결과 폐의 작은 덩어리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폐 전문의는 이제 더 이상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김 할아버지는 여전히 불안해서 1년에 한 번씩 자기 돈으로 CT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 비용으로만 지금까지 300만 원 이상을 쓰셨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김 할아버지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활기차게 텃밭을 가꾸고 마을 활동에 참여했지만 지금은 무리하면 건강에 안 좋을까봐 집에서 TV만 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줄었고 손주들이 놀러와도 예전처럼 같이 뛰어놀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제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검사를 받기 전에는 건강에 대해 걱정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병 생각만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오히려 제 삶이 더 불행해진 것 같아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건강한 노인분들께 지나치게 많은 검사를 하면 때로는 몸보다 마음에 더 큰 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검사 결과 때문에 그분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이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찬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검사는 정말로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의학 도구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검사를 하면 불필요한 걱정과 추가 검사, 그리고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검사는 병을 찾기 위한 도구이지 병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의학적 관점에서 불필요한 검사가 왜 위험한지 세 가지 핵심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로서 3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이런 문제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과잉 진단입니다. 과잉 진단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평생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몸의 상태를 마치 병인 것처럼 진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에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작은 변화들이 많습니다. 뇌에 작은 물혹이 생기거나 갑상선에 작은 결절이 생기거나 신장에 작은 낭종이 생기는 것 모두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첨단 의료기기가 이런 작은 변화들을 모두 발견해낸다는 점입니다. MRI나 CT 같은 정밀한 검사를 하면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도 여러 가지 이상 소견이 발견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증상이 없는 70세 이상 노인의 약 30%에서 뇌 MRI상 이상 소견이 발견되고 60세 이상의 약 40%에서 갑상선 초음파 상결절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 소견 대부분은 평생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과잉 진단은 불필요한 추가 검사, 불필요한 약물 치료, 때로는 불필요한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에서 과잉 진단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 비용이 연간 수십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심리적 충격입니다. 앞서 이옥순 할머니와 김철수 할아버지 사례에서 보셨듯이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면 큰 불안과 우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레이블링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에게 어떤 병명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면 그 사람은 자신을 환자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행동과 생각이 변화합니다. 건강했던 노인이 갑자기 뇌에 이상이 있다 또는 폐에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자신이 언제든 쓰러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무증상 상태에서 이상 소견을 진단받은 노인의 65%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불안과 우울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런 심리적 충격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가족관계, 사회활동, 취미생활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잘못된 치료로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과잉 진단이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치료로 이어질 때입니다. 의학 검사에는 가양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는 병이 없는데 검사 결과는 병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PET 스캔은 암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검사지만 염증이나 감염이 있는 부위도 마치 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양성 결과로 불필요한 조직 검사를 받게 되면 그 과정에서 감염이나 출혈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PET 스캔에서 가양성 결과가 나와 불필요한 항암 치료를 받은 분이 계셨습니다. 나중에 추가 검사를 통해 암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지만 이미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을 겪은 후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 고통을 넘어 실제 신체에 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특히 노인 환자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노인은 이미 여러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약물 부작용에도 더 취약합니다. 불필요한 검사와 그로 인한 과잉 진단은 노인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첨단 검사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두통이 심하거나 어지럼증이 지속되거나 특정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MRI나 CT 같은 정밀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많은 검사를 받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의학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PRIMUM NOCERE입니다. 라틴어로 무엇보다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사로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보다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원칙입니다. 불필요한 검사는 때로 이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검사가 진짜 필요하고 어떤 검사는 피해야 할까요? 제가 35년간 신경과 전문의로서의 경험과 수많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년층에게 권장되는 검사들입니다. 첫째, 대장 내시경은 50세 이상에서는 대장암 검진으로 10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고 대장 내시경은 암을 발견할 뿐 아니라 전암 병변인 용종을 제거할 수도 있어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거나 혈변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위내시경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위암 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40세 이상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내시경도 역시 초기의 위암이나 위암 전 단계를 발견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셋째, 혈압과 혈당 검사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본 검사는 비용도 적게 들고 부작용도 없어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의 경우 유방 촬영술은 40, 50세부터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유방암도 초기 발견이 중요한 질환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은 골밀도 검사를 최소 한 번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골다공증은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골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검사는 증상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뇌 MRI, MRA는 두통, 어지럼증, 마비 등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 없는 노인의 약 30%에서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불필요한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신 PET 스캔은 암 위험 요인이나 증상이 없는 건강한 노년층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PET 스캔은 가양성 결과가 많고 방사선 노출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정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전문의의 판단 하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심장 초음파는 심장 질환의 증상이나 병력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장에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들이 있는데 이를 모두 병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불필요한 약물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동맥 초음파도 뇌졸중, 병력이나 심혈관 질환이 없는 무증상 환자에게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증상 없이 시행하는 전신 CT 스캔은 방사선 노출 위험이 크고 불필요한 과잉 진단의 위험이 높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의사들이 자신의 가족에게 권하는 검사와 일반 환자에게 권하는 검사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의사의 86%가 자신의 부모님에게는 증상 없이 뇌 MRI나 전신 PET 스캔을 권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의사들이 이런 검사의 위험성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모님 이미 돌아가셨지만께 권했던 건강검진은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기본 혈액검사 흉부 X-선 정도였습니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MRI나 CT, PET 스캔 같은 정밀 검사는 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사회적 관계 유지와 같은 생활 습관을 강조했습니다. 맞춤형 검진이 건강을 지킨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의료는 개인 맞춤형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검사를 권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은 마치 맞춤 정장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크기의 옷을 입히면 몸에 맞지 않아 불편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검사를 적용하면 누군가에게는 불필요하거나 해로울 수 있습니다. 검진 전략은 연령, 성별, 가족력, 생활습관, 그리고 현재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65세 건강한 여성과 같은 나이에 당뇨병이 있는 여성은 다른 검진 일정이 필요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눈 검사, 신장 기능 검사, 심혈관 검사가 더 중요합니다.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45세 남성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일찍 대장 내시경을 시작해야 합니다. 보통은 50세부터 시작하지만 가족력이 있으면 45세 또는 그보다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 중인 60세 남성과 평생 비흡연자인 60세 남성은 서로 다른 폐 검진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담배를 피운 사람은 저설량 CT 폐암 검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진정한 검진 전략은 다음 세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예방 중심의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검사보다도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금연, 적정 음주, 충분한 수면이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 환자들을 35년 진료하며 가장 건강하게 나이 드신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검진은 피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검사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나이나 건강 상태에 맞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검진만 선택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의사와의 상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주치의는 무조건 많은 검사를 권하지 않고 환자 개인에게 정말 필요한 검사만 선별적으로 권합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건강한 노년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건강검진도 약과 같습니다. 적절한 용량을 적절한 시기에 써야 효과가 있고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 35년 의료 경험에서 가장 건강했던 노인 환자들은 오히려 검사를 적게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최소화했습니다. 건강은 첨단 검사 기계가 아닌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과잉 검진을 피하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린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검사를 덜 한다고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진짜 현명한 건강관리입니다. 건강검진은 마치 낚시와 같습니다. 특정 물고기를 잡기 위해 적절한 도구와 미끼를 선택해야 하듯 특정 질병을 찾기 위한 적절한 검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 원치 않는 것들까지 많이 걸리듯 무분별한 검사는 불필요한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삶의 질이 질병 발견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80대나 90대에 접어든 분들에게는 몇 년 더 사는 것보다 남은 시간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불안과 의료적 개입은 이런 소중한 시간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less is more일수록 더 좋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때로는 덜 개입하고 덜 검사하고 덜 치료하는 것이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특히 고령 환자에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건강관리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필요한 검사는 적절한 시기에 받되 불필요한 검사는 용기 있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로서 때로는 이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결정일 수 있지만 환자의 진정한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다면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노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 속에서 건강이 만들어집니다. 불필요한 검사의 불안에서 벗어나 진정한 건강과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 빛날이었습니다.